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성공투자 되셨습니까?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랑한 종목을 체크해보고 우리도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찾아보시죠. 그럼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수 종목부터 볼게요. 이번 주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네이버, 삼성 SDI, SK케미칼, 카카오, NC소프트 순으로 많이 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저번 주부터 테크 종목들, 소위 국내 거대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종목으로 삼성 SDI도 거침없이 매수하고 있네요. 그럼 1, 2위 종목만 세부적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2위 매수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한 주간의 주가는 7.5%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으로 확대해보면 26% 상승했습니다. 많이도 올랐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외국인은 2,648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은 575억 원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이제 PER은 94까지 올라갔고요. 시가총액도 약 54조 5천억 원으로 코스피 7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삼성 SDI의 한 달간 거래 현황을 좀 볼게요. 외국인은 한 달 동안 약 3천억 원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각각 1,500억 원씩 매도하였습니다. 기관과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끊임없이 너무나 멋지게 주가가 하늘로 가고 있어서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신고가 계속 갱신 중에 있고요. 최근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평선들도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 뉴스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 SDI는 외국 유명 브랜드 전기 차량이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볼보가 2022년부터 상용화하겠다고 하는 전기차 트럭입니다. 이제 볼보도 드디어 전기차로 트럭을 만듭니다. 그리고 19년 말에 삼성 SDI는 BMW 그룹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BMW의 럭셔리 전기차 i7과 롤스로이스가 만드는 첫 번째 전기차에도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트럭부터 럭셔리 차량까지 삼성 SDI 배터리가 사용된다고 하니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올해도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사업이 흑자 전환되는 것도 호재지만 매출액도 전년 대비 21.5%, 그리고 영업이익은 68.7%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로 인해 삼성 SDI의 이번 주 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제 외국인 1위 매수 종목입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한 주간 주가가 12.3% 상승을 했고요. 한 달로 확대해보면 약 17%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삼성 SDI도 그렇고 요즘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한 주 동안 외국인은 3,632억 원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도 1,139억 원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로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PER은 67.3이고요. 시가총액은 현대차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5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한 달 동안 거래 현황을 보자면 외국인이 무려 7,600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6,800억 원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주봉 차트 볼게요. 네이버도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달부터 상승하면서 저번 주에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바로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로 52주 신고가를 이번 주 갱신했습니다.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네이버의 이번 주 뉴스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네이버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CJ와도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파트너십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브이라이브라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요. 이제 빅히트가 보유한 세계적인 가수 BTS도 브이라이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팝을 근간으로 세계적인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인수하였는데요. 와패드는 10억 개의 스토리와 9천만 명의 월 이용자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네이버 웹툰과 와패드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1억 6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컨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실적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영업이익으로 80.5%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근간으로 앞서 소개드렸던 공격적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반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 기관 투자자 매수 종목 볼게요. 이번 한 주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 네이버, SK, 빅히트, 현대글로비스 순서로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일단 저번 주보다 주식 매수 금액이 늘어났고요. 네이버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대로 네이버와 상호 지분 투자를 하게 된 빅히트도 많이 매수를 하였네요. 하지만 저번 주 상위 매수 종목과 이번 주의 상위 매수 종목은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 매수 종목도 상위 두 종목 볼게요. 먼저 2위 매수 종목인 네이버입니다. 외국인 1위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스킵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1위 매수 종목은 LG전자입니다. 한 주간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무려 27%를 상승을 했습니다. 테마주 수준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31.5% 상승했는데요. 한 달간의 상승이 대부분 이번 주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기관 투자자들은 1184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520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단기간에 주가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PER이 14라는 게 놀랍습니다.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 수준에서 눌려 있었던 건지 알게 되었어요. 시가총액은 약 29조 원으로 코스피 13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LG전자의 한 달간 주철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자면 외국인은 5,400억 원 매도를 하였고요. 이걸 개인이 약 4,800억 원 매수하면서 받았습니다. 기관은 165억 원을 매수하였으므로 최근에서야 매수에 가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봉 차트를 보면 다른 대형주들이 급등을 할 때도 소외받다가 최근에서야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52주 신고가 돌파 후에 매주 갱신 중에 있고요. 최근의 상승으로 5일선과 21선도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의 이번 주 뉴스도 알아봐야죠. 일단 제일 큰 화두가 MC 사업을 접겠다는 것인데요. MC 사업이 우리가 아는 그 LG 스마트폰입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그룹 차원에서 공식화했고요. 아예 매각을 위해서 김앤장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LG가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속을 썩였냐면 최근 6년간 적자가 5조 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뉴스를 시장은 주가 급등으로 보답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LG는 AI 분야와 자동차 전기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겠다고 하는데요. MC 사업 후에 휴대폰 연구 인력들을 AI 분야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단기간 AI 사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M&A를 단행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네요.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는 고효율 가전제품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던 LG였지만 이제는 잘하는 분야인 백색 가전에 주력하면서 뉴스에 나온 대로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해서 삼성과 견줄 수 있는 전자기업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거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1위 종목만 좀 세부적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상위 매수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유진테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많이 샀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형제들이 모처럼 돌아오면서 다시 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시젠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1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볼게요. 한 주간 주가는 0.8% 상승했고요. 한 달로 확대해보면 오히려 11.3%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정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한 주간 외국인은 388억 원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도 134억 원 매수하면서 쌍끌이 보여주었습니다. PER은 약 78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압도적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한 달간 거래 현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2,200억 원을 매도하면서 조정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개인들이 받고 있었죠. 주봉 차트 보면 약 한 달간 이어진 조정 끝에 금주의 양봉 도지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도지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멈출 것인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더 지속된다면 이후 지지선은 21선인데요. 아직도 21선과는 갭이 좀 있으므로 조금 더 주가가 내려오면서 21선을 기다릴 확률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번 주 뉴스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이상 결과로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삼상까지 진행하기에는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2분기 내에 승인과 수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금년도 실적이 좋은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64%, 영업이익은 82%가 급증할 것이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더불어 실적까지 급증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은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사라는 입지는 굳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세트랙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산업, 키스트 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도 많이 매수하였네요. 그리고 금주 매수 상위 종목과 저번주 종목이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2주 연속 매수하는 종목이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 매수 1위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YG엔터테인먼트가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16.3% 상승했고요. 한 달로 확대해보면 18.3%가 상승했습니다. 기관은 368억 원 매수하였고요. 외국인은 14억 원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PER은 110입니다. PER이 인상적이네요. 한 달 동안 주체별 거래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개인이 팔아주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작년 가을부터 조정이 이어져 오다가 이번 주 급등으로 5일선과 21선을 한 번에 뚫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배치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 탈환하러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번 주 뉴스를 보면 소속의 대표 아이돌 그룹이 복귀합니다. 먼저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로 복귀를 하고요. 최근 등장한 신인 아이돌 트레저도 기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블랙핑크가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블랙핑크는 국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이죠. 약 5,6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영상 하나 업로드하고 하루 만에 구독자가 102만 명이 늘어서 화제였습니다. 많이 부럽죠. 그리고 YG도 적자 자회사들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 3주차 주요 종목들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 있으셨나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